자, 이제 우리가 장학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의미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자는 이 장학이라는 것은 자,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을 좀 더 잘 주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향, 다시 말하면 교사의 직무가 있는 뭐 상담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또는 교수 전문성이라든지요. 수업 전문성이라든지 뭐 또 행정 업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역량을 높이면서 학생의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학이라는 건 그래서 교사가 교사의 능력을 높여서 학생의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장학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장학 담당자가 누구냐면 자, 장학사일 수도 있고 일반 동료 교사일 수도 있고 뭐 교장 선생님 혹은 교감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수석 교사도 되네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장학이 예전에는 어떻게 됐더라? 지시 형태로 일어났던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인간주의로 자, 인본주의를 합시다. 인간주의의 그 장학이 이제는 장려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업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요까지는 이제 과학적에서 인본주의로 그 많은 직무 중에서 요게 맞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라고 해서 여러 직무 중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제 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장학론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장학론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자, 일반 장학과 수업 장학이 있습니다. 자, 일반 장학은 뭐 여기를 얘기하겠죠. 자, 수업 장학은 아래를 얘기할 텐입니다. 자, 일반 장학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장학을 포괄한다. 심지어는 행정 업무까지요. 그죠? 자, 수업 장학은 가능한 수업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임상장학과 마이크로 티칭이 나오는데요. 그죠? 자, 마이크로 티칭은 임상장학의 과정과 유사하나 정식 수업이 아닌 축소된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임상장학은 자, 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50분 수업을 쭉 장학사가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자, 굳이 보세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표본이 정말 잘 표집되었다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똑같아요. 50분 수업을 다 보면서 굳이 교사한테 자, 감시당하고 있다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뽑아내서 15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어떡합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축소된 수업이 바로 마이크로 티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이크로 티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시 축소됐으니까 특징들이 임상장학에 비해서 있겠죠. 그죠? 요게 임상장학이고요. 50분 하는 거. 그죠? 요게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이크로 티칭도 임상장학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임상장학과 비슷한 과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장학 전에 전 협의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업 후에 나타나는 협의회를 갖지요. 자, 이때는 문제점이 뭐예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하실 거예요? 기타 등등. 진짜 수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였는데 여기서 말했겠죠? 이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쭉쭉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시로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 과학적 관리론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인본주의는 이 후의 협의회를 뭐 서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오히려 수업 교사가 그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부여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 뭐 이거든지 간에 이렇게 전 협의회와 수업과 후 협의회를 하더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티칭도 이런 거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라는 것이죠. 자, 정식 수업이 아닌 축소된 수업, 연습 수업이다라는 것이고요. 학생 수도 줄이고 수업 시간도 수업 과제나 동원되는 수업 기술도 모두 축소시킨 연습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세워 수업을 하고 이를 녹화하여 되돌아보면서 비평하고 이 비평에 대해서 재계획을 세워서 수업하고 다시 녹화하는 재비평식으로 반복하는 수업 기술이 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15분간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요. 그죠? 50분에 비해서 대략 3배 정도 더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녹화한 걸 돌려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연습에 더 가까운 거죠.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임용시험을 볼 때 우리가 교원 임용시험에서요. 자, 요렇게 50분 동안 다 볼 수가 없죠. 15분 만에 다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티칭으로 임용시험의 2차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정식 수업과 마찬가지로 축소된 수업이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준비 단계가 있고 교수 단계가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이크로 티칭 개념 및 실행 과정을 설명하고 비디오 테이프 등을 통한 시범물도 보이고 주제 상황을 선택하고 수업을 준비하다. 이게 뭐 전 협의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수 단계에서는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때 뭐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자, 어떠한 수업을 이렇게 하면요. 그죠? 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비디오는요. 이렇게 한 군데서만 촬영했던 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교사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기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과 이 3번 카메라는 학생들의 시선 처리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를 봐야 되니까요. 2번은 자, 이 1번이 잡지 못했던 이런 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세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촬영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그 교사의 수업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학생 역할을 하면서 강의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거죠. 교수 단계에서. 평가 단계에서는 수업 진행과 교수 기술을 평가하고요. 비디오 기록과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준비 단계가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수 단계 뭐 전 협의회 과정, 후 협의회 과정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티칭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요. 마이크로 티칭은 꼭 녹화를 해야 되나? 녹음을 해야 되냐? 녹화, 녹음을 안 하면 마이크로 티칭이 아니냐? 아니에요.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은 15분 내에
축소된 수업을 해서 빨리빨리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의 개념이 좀 더 크게 부각된 거죠. 실전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임상장악이라고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자, 이렇게 녹화, 녹음을 이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녹화, 녹음이라는 것은 카메라 세대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녹화,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이 아니고 축소한 수업이다라는 측면으로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때 마이크로가 줄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달 장악이 나오고요. 뭐 발달 장악은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협동적 동료 장악입니다. 그죠? 아유, 이거 발달 장악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낮은, 자, 이게 뭐 좀 이상하네요. 낮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지시적 장악을 적용하고 중간 정도의 교사에게는 협동적 장악을 적용하고 높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자, 우리가 비지시적 장악을 적용한다라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봅시다. 교사는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 교사의 능력은 이거죠. 자, 시간이 갈수록 어떠한 능력이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게 정점이죠. 이제 정점입니다. 그죠? 자, 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A, B, C. 어느 게 가장 좋아요? A죠. 그죠? A입니다. 자,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렇게 뭡니까? 기간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기간을. 뭐에 따라서요? 교직 또는 생애 또는 뭡니까?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서요. 전문적 경력에 따라서요. 자,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말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D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신규라 하고요. 그죠? 이때 중간 정도의 장악이라고요. 이때 뭐 말기 높은 수준의 장악이라고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신규자일 수도 있고요. 이 능력이 중간 정도일 수 있고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다르게 시기마다 그죠? 시기마다 다른 어떤 장악 소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교직은 발달을 할까요? 그죠? 자, 우리 경력은 자, 발달이 할까요? 자, 경력은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1년 다음에 2년이 오고 2년 다음에 3년이 가고 3년 다음에 4년이 와요. 그러면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죠? 경력이 발달된다는 것은 어느 것보다 이렇게 높아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좋아진다라는 개념을 포함해야 됩니다. 향상이라든지요. 이런 개념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력이 발달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교직은 발달될까요? 자,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교직은.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분이 누구냐면,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긴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사의 교직 발달 단계별 학생 이해력 영향 분석.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직 발달 단계가 있고요. 그죠? 교직이 발달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에 따라서 학생 이해 역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로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쭉쭉쭉 보겠습니다. 자, 논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핵심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교사의 교직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풀러 이게 거의 최초예요. 최초. 교직 발달에 대해서 교직 이전 단계, 초기 교직 단계, 후기 교직 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생존 단계, 강화 단계, 개선 단계 돼 있고 10년 단위로 교직 발달 단계를 제시했고요. 뉴만은 권나원 교수님 같은 분은 뭐 직전교사, 초임교사, 발전교사, 실습교사, 숙련교사, 브루크 외 사람들은 자, 교직 이전 단계, 교직 입문 단계, 능력 구축 단계, 열중 단계, 직업적, 안정, 침체기, 직업적, 퇴직 단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쭉쭉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직선적, 순차적 모형이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복합적, 역동적인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면 좌절 단계와 침체기가 있죠. 다시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침체가 내려가고 올라가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쇠퇴 단계네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요. 자, 조대현 선생님은 존 단계, 조정 단계, 그다음에 성숙 승진 단계, 다시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단계가 있다가 다시 성숙 승진하는 단계 요게요. 김정원 선생님 외에는 조직 내 역할 변화기가 적응 자리,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이렇게 되지만 열정기, 성숙기, 성착기 이렇게도 나눠지네요. 하여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직 발달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되어 있든지 다르게 다르게 그죠? 다르게 장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이게 발달 장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발달 장악이라는 것은 그 교사의 어떠한 개성과 그리고 그 경력, 발달에 따라서 다르게 장악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야지만 참여 정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참여 정도가 높아요. 그죠? 자, 우리가 경력이 많으신 분한테 신규 교사 다루듯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력 교사 다루듯이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동적 장악이 되겠습니다. 말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협동하는 거예요. 누가? 동료끼리요. 그죠? 자, 그래서 동료끼리 코치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장악이 존재하지만 자료만 수집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면서 전문적으로 코치해주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말을 부드럽게 풀어서 보자면 둘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그죠? 공통적인 전문적 관심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자신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비교적 반형식적인 과정의 장악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비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절차라든지 프레임, 형식, 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이때는 이거 하고 저때는 저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료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협동적 동료 장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장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장악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녹화한 후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후에 성찰하는 장악의 한 형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교사 혼자서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장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가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이신데요. 체육 선생님인데, 다른 운동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배구만은 못합니다. 그죠? 농구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요. 달리기도 잘하고, 몸도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지만 축구만 못해요. 그럼 이 선생님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그러면 나는 2주 동안 자,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연습을 해야지. 이때의 연습이 바로 뭐합니까? 혼자 연습하는 거죠. 자, 혼자 연습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자, 자기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연습하면서 거울도 보겠죠? 자, 녹화도 하면서 이런 모습, 서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한번 책도 찾아보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자기 장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녹화와 녹음을 한 후에 녹화 녹음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장악을 우리가 뭐라 하더라? 자기 장악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둘 이상이고요. 여기서는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좋냐, 이게 좋냐,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혼자 하다가 자,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정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겠죠. 동료 선생님한테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은 예를 들면 배구 뭐 국대 출신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뭡니까? 도움을 요청받겠죠. 그럼 이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동료 장악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죠? 동료 장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요? 대등관계에서 하고 있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가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료 장악이 되는 거죠. 그죠? 음료수 한 잔 사고 여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서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서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것 자체가 장악이라는 겁니다. 그죠? 왜 장악입니까? 이렇게 선생님의 서브를 알았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 장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좀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장악이 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알려주죠. 그죠? 여기도 알려주고 알리면 받죠. 그죠? 자, 근데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산성 확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선 귀속되는 게 물건의 생산성이라든지 손님한테 귀가 되는 거죠. 요 알려준 것에 대한 이익이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끼리 주고받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뭐 학문의 장려를 되겠죠. 뭐 그래서 뭐 장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학문 장려를 해서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독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장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 장학과 우리 자기 장학에 이렇게 두 명이서 하느냐, 혼자서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실천 사례들을 체육 선생님의 배구 얘기를 해서 예로 들어서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 장학은 뭐냐? 약식 장학입니다. 그죠? 약식 장학이 뭐냐? 잠깐 교실에 들러서 수업을 관찰하고 평정함이죠. 그죠? 평가함이 됩니다. 평가함이 되는 거야. 자, 이거 교실에 잠깐 지나가면서 그 선생님을 힐끗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게 장학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딱 보면 딱 안다라고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 선생님 수업을 잘한다, 잘못한다 라는 건 복도에서 애들이 웃음소리라든지 대답소리라든지 선생님의 말하는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 장학이라는 건 힐끔 쳐다보는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약식 장학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쓰니까 좀 지어주시고요. 그래, 전통적 장학으로 하지 마시고 얘는 약식 장학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장학이 나옵니다. 자, 알 수 있죠? 자, 뭡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그죠? 선택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개별화된 장학. 이제 개별화된 장학이라는 말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하게 겪고 있는 문제. 그죠? 자, 실행 가능한 장학 대안 중 교사 자신에게 자신에 맞는 장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장학의 형태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와 교장이 필요한 사정에 의하여 교사에게 맞는 것을 합의 선택하여 적용하는 장학이다. 즉, 절충적 장학이며 교사와 희망에 따라서 적절한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하더라? 자, 조금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가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너 뭐뭐 선택을 할 때 이제 옵션을 주는 겁니다. 선택지를 1, 2, 3, 4 하면 좋아. 자, 너 50분 수업 동안 무조건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임상장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기 부담스러워.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줄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자, 15분간만 들어가면서 마이크로 티칭을 보면서 너의 전반적으로 볼게. 아니면 내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살짝 들어가서 보도록 해줄게. 그죠? 뭐 약식 장학이 될 수 있고요. 아니야, 너 스스로 한번 해보고 네가 했던 것을 나하고 서로 공유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자기 장학이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쭈쭈. 자, 그러니까 이런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볼까요? 적절한 대상서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봅시다.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임상장학. 그래요. 50분 동안 와서 제 수업을 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료장학은 20% 정도 하는데요. 높은 동료장학 가진 경험 있고 유능한 교사.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오래 지내다 보면요. 친구가 생기잖아요. 이 친구끼리 서로 야, 내 수업 좀 봐줘. 네 수업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동료장학. 자기 장학은 경험 있는 유능한 교사가 혼자 개발하려고 할 때, 연구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전통적 장학이 대부분 많죠. 그죠? 모든 단계 교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교환 내세요. 그 교환에 따라서 잘한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시면 요 뒤에서 이게 보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후 협의회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뭐 이것이 바로 전통적 장학을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때 전통적 장학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전통적 장학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전통적 장학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전통적 장학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여기 그냥 약식 장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근데 이것이 굳이 이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준 거지, 일종의 이런 식 선정 기준의 예는 있다는 것이 이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장학 중에서 선택을 하라 이거죠. 선택을 해라.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그럼 그대로 저기 장학 환경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에서 이제 장학과 연관되어서 나온 건데요. 컨설팅 장학은 학교 컨설팅의 의미와 원리, 방법을 장학에 적용한 겁니다. 컨설팅 장학은 장학 담당자와 교사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교사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장학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원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죠. 다시 여러분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게 어떤 장학들이 쭉쭉 있었습니까? 그죠? 뭐 임상 장학도 있어요. 또 마이크로 장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제일 자기 장학도 있어요. 물론 뭐 그 결과물은 내야 되겠죠? 자, 너와 내 학교라는 동료 장학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약식 장학이 있어요. 그죠? 복도에 지나가면서 조금만 살짝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장학이 있는데, 그죠? 물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건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그죠? 선택적 장학이라 했어요. 근데 이런 개념과 다른 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장학의 형태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컨설팅 장학이에요. 그죠? 자, 왜 컨설팅이냐면 이것들은요. 스스로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스스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컨설팅 장학은 스스로 신청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요? 이거 보세요.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사 스스로 자, 문제점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컨설팅 활동은 이거와 다른 것은 스스로 한다라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컨설팅의 의미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다 컨설팅이라고 해서 문제를 찾아서 그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해결책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은 좀 더 두각을 드러내는 차이점이 뭐냐면 스스로 하도록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5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뭐 김도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김도기 선생님이 교원대에 계신데요. 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진단, 해결 방안 구한, 뭐 실행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준비 단계에서 보시면 자, 이게 의뢰죠. 의뢰 및 접수, 예비 진단, 컨설턴트 배정, 뭐 선택 계획, 수립,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 상황 인식, 활동 방향을 뭐 설정해야 되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네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실행해야 돼요. 이 선택한 방향이 요게 맞다면 요걸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행 방안을 안내하고요. 조언하고 의뢰하고요. 해서 마지막에 실제로 해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컨설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이 문제가 무엇이에요? 좀 발견 좀 해주세요.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용어 2가지를 이 컨설팅 장에서 조금 뽑자고 한다면 의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장학이 납니다. 그죠? 자, 과학적 장은 헌터 학자거든요. 헌터의 과학적 학습의 과정에 따른 장학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과학적 학습의 과정에 따른 장학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왜 그러면 이 과학적 학습의 과정이 뭐냐라는 뜻인데요. 이 모델은 학습의 단계와 일치시킨 교사 중심적 지시적 수업의 성격이고 이론에 치우치지 않은 현장 연구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교사들이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완전 수업이라고 언급되는 이 모델은 뭐가요? 과학적 학습의 과정이요. 자, 이 모델은 사전 협의회 또는 수업 관찰, 자, 사후 협의회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7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죠? 헌터의 수업 목에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자, 헌터의 자, 수업 설계 모델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선행 준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또 투입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이해도 확인하고 지도에 의한 연습을 하면서 독립적인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완전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거죠. 누구 중심이라고요? 교사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장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선행 준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준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진단평가 자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자, 칠판에 있는 문단을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안 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수정 보완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 장학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장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학 중에서 임상장학, 어떻게 보면 50분 내내 해야 되는 건 그거의 내용을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간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애킨슨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교사와의 회의, 학급 관찰, 평가 회의의 세 단계를 거치는 현장 방문 중심의 장학 방법이다. 이는 학급 단위의 장학으로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장학이다. 장학자와 교사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수기술 향상과 계속적인 전문성 성장을 위해 계획 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물론 교사의 요청도 있어야 되고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사 중심 장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목표는 임상 장학의 목표는 뭐냐? 자, 이게 임상 장학하면 자, 목표가 뭐냐 하면 주요 목표는 교사의 수업 개선에 있다. 수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 봅시다.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교사 중심적인 장학입니다. 그러니까 장학자 중심의 장학이 아니라 교사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 교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중심의 장학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쌍방적 동료적 관계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간주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코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교사 장학자 간의 관계 수립, 교사 공동으로 수업 계획, 교사 공동으로 수업 관찰 계획, 교실 수업 관찰, 교수 학습 과정의 분석, 협의 전략 계획, 협의 후속 계획. 자, 캐디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 협의회, 자료 수집, 분석 및 전략 수집, 사후 협의회, 적용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변형계 임상 과정 장학은 관찰 전 협의회, 수업 관찰 및 분석, 관찰 후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쭉쭉 제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른 것보다도 관찰, 분석과 관찰 협의의 계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관찰이 끝난 후 장학사는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관찰된 원 자료에서 특징이나 의미를 파악하여 후솔된 장학 협의의 계획을 세운다. 관찰 후 협의회는 수업 장학을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에게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이다. 관찰 후 협의의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와 장학 담당자는 수업을 관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제 개선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수업 장학 자체를 평가한다. 이런 등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찰 결과의 분석과 장학 협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하여 봤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자, 교사 스스로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장학이 점차 변하여서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하는 장학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나눔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문성은 장학론에서 이 수업 장학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